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좌식 위주 생활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은 세계 네 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체활동 부족은 한 해 약 320만 명의 사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신체활동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병을 얻고 나서 운동을 하면 당연히 늦습니다. 건강할 때 운동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다양한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대장암과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줍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 골다공증의 발생을 막아주며 골관절을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줍니다. 관절의 기능을 좋게 하고 골관절염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 스트레스를 줄여 불안증과 우울증 증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가 중심이 된 국제공동연구진은 하루 2300보부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해 걸음수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의 경우 일주일의 일상활동 외에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최소 15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활동은 집안일, 작업장 업무 등 몸을 움직이는 모든 분야인데요. 중등도 이상을 하려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등 강도 신체활동에 걷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정체를 처음에 듣게 되면 이게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걷기를 생활습관처럼 반복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고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 이 영상이 나의 건강을 몇십 년을 지켜주었구나 하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공유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장수촌으로 유명한 한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나이든 노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간 매일 아침 걷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여러가지 원인도 있지만 걷기 운동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달리기보다 걷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마라톤처럼 너무 멀리 뛰는 것보다도 적당히 걷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꼭 아침 식사 후에는 꼭 걸으라고 하는데 걷게 되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뇌졸중,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37보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하루 4000보 이상이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하루 500보 늘어날 때마다 평균 7%씩 감소했으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하루 1000보 늘어날 때마다 평균 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7000보를 기준으로 사망 위험 감소 확률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또 60살 미만이 고령층보다 사망 위험 감소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6000에서 10,000보를 걷는 60살 이상 성인은 조기 사망 위험이 42% 감소한 반면 하루 7000에서 13,000보를 걷는 60살 미만 성인은 사망 위험 감소폭이 49%라고 나타났습니다. 걷기로 건강 수명을 연장해봐요. 기억력 감퇴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할 때 꽉 막혔다던가 잘 안 풀린다든가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걷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뇌의 회로가 계속 반복되어 맴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밖에 걸으면 뇌 속 회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회로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머리가 싱싱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60대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후에 남은 인생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치매에 위험합니다. 시간 많을 때 걷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기의 즐거움에 눈뜨게 되어 꾸준히 걸으면 건강도 유지하고 혈색이 한결 좋아집니다. 또한 뇌로 들어가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져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만으로 우울증이 많이 완화된다는 사실은 여러 외국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엔돌핀,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해소됩니다. 또 자율신경이 조절되어 긴장이 풀리면서 진정되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줄어들어 진통제를 덜 찾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조절되면 변비도 해소됩니다. 장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신경을 활성화시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생리통, 각종 관절 통증, 알레르기 등 무수히 많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걷기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에게 특효약인데 노인들 대부분은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초저녁부터 잠은 오는데 잠이 든 건지 만 건지 병든 닭처럼 꾸벅거리기만 하는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죠?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을 땐 낮에 나가서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 낮에 걷기를 하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별명이 수면 호르몬입니다.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은 햇볕을 쬐은 뒤 15시간 정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저녁에 잘 잘 수 있으니 불면증이 있으면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보세요. 적당한 피로와 호르몬의 분비로 수면제 없이 잠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햇빛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적절한 비타민 섭취가 필수인데 그중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야 합성이 가능하니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노후 건강에 좋은 걷기, 하지만 잘못 걸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잘못된 자세와 보폭으로 걷게 되면 발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무릎, 고관절, 골반, 허리까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걷기를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중장년층이나 무릎관절 질환자는 경사진 곳을 걷거나 딱딱한 바닥을 힘주어 무리하게 걷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관절 질환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족저근막염 환자의 경우 오히려 바닥을 밟고 운동하는 걷기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신 분들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너무 오래 걸으면 피로가 쌓이고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횟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만일 운동이 의무가 된다면 재미는 반감될 거예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운동 의지가 꺾일 수 있죠.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시간과 거리도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걷기 운동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시간을 정하고 약 3에서 4km 정도 거리를 약간 빠른 걸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처음 1에서 2주는 목표량만큼 걷지 못해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차 걷기가 익숙해질 무렵부터 목표에 맞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운동 후엔 근육을 풀어주세요. 운동 후 피로해진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나 촉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도 평소에 다리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워밍업입니다. 걷기는 근육뿐만 아니라 몸의 관절을 이용합니다. 걷기 중 골절이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준비운동인데요. 걷기 시작하기 전에 몇 분간 근육을 풀어주세요. 워밍업을 하면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걷는 동안 근육이 긴장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풀어주고 근육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면 더 좋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무릎과 발목, 어깨 관절 등을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는데 한 동작당 15에서 20초가량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준비운동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걸어볼까요?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굳게 펴세요. 척추를 지탱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피하기 위해 복근, 엉덩이 근육 등 코어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폭식 호흡을 할 때처럼 배에 가득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자연스럽고 편안한 포폭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무리한 포폭은 피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옆구리에서 흔들 수 있도록 활기차면서도 편안한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불편함과 부상을 예방하려면 신발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아치 지지력, 쿠션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에 꼭 맞는 신발은 안정성을 포장하고 물집이나 발 통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왕 시간 내서 걷는 것이라면 같은 시간에 운동 효과가 더 좋으면 좋겠죠? 빠르게 걷는 속도와 약간 빠른 속도를 번갈아 가며 짧은 시간 동안 걸어보세요. 심혈관계의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력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걷기 운동에 새로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작정 나가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영양 및 수분 공급도 중요합니다. 걷기 약 1시간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세요. 이러면 훨씬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도중이나 걷고 나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병을 휴대하고 걷는 내내 조금씩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혼자 걸을 때 지겹다면 걷는 장소를 매번 바꿔보세요. 걷기는 운동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줘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므로 자아 성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혼자 걷게 되면 중간에 의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조금씩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지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아니면 같이 걸을 친구나 동호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아직 은퇴를 하지 않고 평소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시간을 조금 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볍게 산책하거나 출퇴근길에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1km 이하는 걸어서 출퇴근하되 그 이상은 대중교통을 적절히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듣고 나니 당장이라도 신발을 신고 나가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제 영상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듣고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여 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한 뒤 같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좌식 위주 생활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은 세계 네 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체활동 부족은 한 해 약 320만 명의 사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신체활동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병을 얻고 나서 운동을 하면 당연히 늦습니다. 건강할 때 운동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다양한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대장암과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줍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 골다공증의 발생을 막아주며 골관절을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줍니다. 관절의 기능을 좋게 하고 골관절염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 스트레스를 줄여 불안증과 우울증 증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가 중심이 된 국제공동연구진은 하루 2300보부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해 걸음수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의 경우 일주일의 일상활동 외에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최소 15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활동은 집안일, 작업장 업무 등 몸을 움직이는 모든 분야인데요. 중등도 이상을 하려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등 강도 신체활동에 걷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정체를 처음에 듣게 되면 이게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걷기를 생활습관처럼 반복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고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 이 영상이 나의 건강을 몇십 년을 지켜주었구나 하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공유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장수촌으로 유명한 한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나이든 노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간 매일 아침 걷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여러가지 원인도 있지만 걷기 운동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달리기보다 걷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마라톤처럼 너무 멀리 뛰는 것보다도 적당히 걷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꼭 아침 식사 후에는 꼭 걸으라고 하는데 걷게 되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뇌졸중,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37보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하루 4000보 이상이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하루 500보 늘어날 때마다 평균 7%씩 감소했으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하루 1000보 늘어날 때마다 평균 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7000보를 기준으로 사망 위험 감소 확률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또 60살 미만이 고령층보다 사망 위험 감소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6000에서 10,000보를 걷는 60살 이상 성인은 조기 사망 위험이 42% 감소한 반면 하루 7000에서 13,000보를 걷는 60살 미만 성인은
사망 위험 감소폭이 49%라고 나타났습니다. 걷기로 건강 수명을 연장해봐요. 기억력 감퇴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할 때 꽉 막혔다던가 잘 안 풀린다든가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걷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뇌의 회로가 계속 반복되어 맴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밖에 걸으면 뇌 속 회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회로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머리가 싱싱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60대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후에 남은 인생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치매에 위험합니다. 시간 많을 때 걷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기의 즐거움에 눈뜨게 되어 꾸준히 걸으면 건강도 유지하고 혈색이 한결 좋아집니다. 또한 뇌로 들어가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져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만으로 우울증이 많이 완화된다는 사실은 여러 외국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엔돌핀,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해소됩니다. 또 자율신경이 조절되어 긴장이 풀리면서 진정되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줄어들어 진통제를 덜 찾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조절되면 변비도 해소됩니다. 장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신경을 활성화시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생리통, 각종 관절 통증, 알레르기 등 무수히 많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걷기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에게 특효약인데 노인들 대부분은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초저녁부터 잠은 오는데 잠이 든 건지 만 건지 병든 닭처럼 꾸벅거리기만 하는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죠?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을 땐 낮에 나가서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 낮에 걷기를 하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별명이 수면 호르몬입니다.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은 햇볕을 쬐은 뒤 15시간 정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저녁에 잘 잘 수 있으니 불면증이 있으면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보세요. 적당한 피로와 호르몬의 분비로 수면제 없이 잠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햇빛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적절한 비타민 섭취가 필수인데 그중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야 합성이 가능하니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노후 건강에 좋은 걷기, 하지만 잘못 걸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잘못된 자세와 보폭으로 걷게 되면 발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무릎, 고관절, 골반, 허리까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걷기를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중장년층이나 무릎 관절 질환자는 경사진 곳을 걷거나 딱딱한 바닥을 힘주어 무리하게 걷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관절 질환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족저근막염 환자의 경우 오히려 바닥을 밟고 운동하는 걷기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신 분들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너무 오래 걸으면 피로가 쌓이고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횟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만일 운동이 의무가 된다면 재미는 반감될 거예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운동 의지가 꺾일 수 있죠.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시간과 거리도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걷기 운동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시간을 정하고 약 3에서 4km 정도 거리를 약간 빠른 걸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처음 1에서 2주는 목표량만큼 걷지 못해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차 걷기가 익숙해질 무렵부터 목표에 맞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운동 후엔 근육을 풀어주세요. 운동 후 피로해진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나 촉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도 평소에 다리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워밍업입니다. 걷기는 근육뿐만 아니라 몸의 관절을 이용합니다. 걷기 중 골절이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준비운동인데요. 걷기 시작하기 전에 몇 분간 근육을 풀어주세요. 워밍업을 하면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걷는 동안 근육이 긴장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풀어주고 근육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면 더 좋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무릎과 발목, 어깨 관절 등을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는데 한 동작당 15에서 20초가량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준비운동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걸어볼까요?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굳게 펴세요. 척추를 지탱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피하기 위해 복근, 엉덩이 근육 등 코어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폭식 호흡을 할 때처럼 배에 가득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자연스럽고 편안한 포폭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무리한 포폭은 피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옆구리에서 흔들 수 있도록 활기차면서도 편안한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불편함과 부상을 예방하려면 신발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아치 지지력, 쿠션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에 꼭 맞는 신발은 안정성을 보장하고 물집이나 발 통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왕 시간 내서 걷는 것이라면 같은 시간에 운동 효과가 더 좋으면 좋겠죠? 빠르게 걷는 속도와 약간 빠른 속도를 번갈아 가며 짧은 시간 동안 걸어보세요. 심혈관계의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력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걷기 운동에 새로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작정 나가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영양 및 수분 공급도 중요합니다. 걷기 약 1시간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세요. 이러면 훨씬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도중이나 걷고 나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병을 휴대하고 걷는 내내 조금씩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혼자 걸을 때 지겹다면 걷는 장소를 매번 바꿔보세요. 걷기는 운동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줘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므로 자아 성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혼자 걷게 되면 중간에 의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조금씩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지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아니면 같이 걸을 친구나 동호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아직 은퇴를 하지 않고 평소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시간을 조금 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볍게 산책하거나 출퇴근길에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1km 이하는 걸어서 출퇴근하되 그 이상은 대중교통을 적절히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듣고 나니 당장이라도 신발을 신고 나가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제 영상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듣고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여 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한 뒤 같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떨까요?